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3장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설 및 설비의 개념, 두 번째, 시설 및 설비의 중요성, 세 번째,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 관리 등의 보육 환경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환경과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의 개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시설 및 설비의 개념입니다. 시설이란, 우선 그럼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시설은 건물 내외에 갖춰진 물리적인 환경, 즉 건물 내 현관, 복도, 유의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을 의미하겠습니다. 시설에는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실내 시설 안에는 또한 보육 공간, 사무관리 공간, 서비스 공간 이렇게 세 공간으로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 공간에는 활동실, 유의실, 낮잠실 등이 있고 사무관리 공간에는 원장실, 교사실, 건물 내 현관, 복도 등 이런 공간이 이제 사무관리 공간이라고 포함될 수 있고요.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서 식당,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양호실 이런 곳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외시설입니다. 실외시설은 실외 놀이터나 담장 및 바닥, 외부 출입문 등을 포함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비는 시설에 부속된 물리적 요소로 보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실내 설비와 실외 설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설비에는 환경 설비와 기본 설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경 설비에는 채광 및 설비, 급배수, 냉난방, 방음, 소방 및 안전 설비가 이제 환경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본 설비는 책상, 의자, 사물함, 교구장 이런 것들을 기본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외 설비는 노래시설, 모래놀이, 물놀이, 기타, 놀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는 실내 설비와 실외 설비로 나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죠? 시설, 설비, 그리고 시설에는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 그리고 설비에는 실내 설비와 실외 설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 및 설비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보육실이 다양하고 연령에 적합한 교구가 잘 갖춰져 있으면 영유아는 교재 교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고 문제해결 기술과 언어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정비된 넓은 실외 환경은 대근육과 소근육의 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질 높은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서 영유아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놀이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 학습을 통해서 인지, 신체, 언어 및 사회 정서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및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한 시설 및 설비 환경을 갖추는 것, 이것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및 설비의 관리입니다. 시설의 관리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시설의 유지는 건물 내외에
갖춰진 쾌적하고 안전한 물리적인 환경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내외의 도색, 벽지 교체, 바닥 공사, 리모델링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 유지 및 개보수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보유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간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 표에 따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4월에 어떤 점검이 있는지, 또 어떤 공사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4월에는 오수정화 시설 점검이 있고 5월에는 가동 전 에어컨 점검을 하고, 또 7월에는 대청소 및 보수 공사가 있네요. 8월에는 소방 점검이 있고, 이 소방 점검은 아마 정밀 점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에는 12월에 가동할 보일러를 미리 점검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막는 다양한 점검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을 위한 공간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보육실입니다. 보육실은 다수의 영유아들이 하루 종일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환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육실은 남향 위주로 배열하고 또 환기, 채광과 조명이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접근성, 안정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1층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육실 면적은 보육실 내 영유아의 안전, 생활 움직임, 흡명력 구성 등을 위해서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천장과 바닥, 벽면의 균열과 날카로운 못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하고요. 바닥이 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육실 내 모든 전기 콘센트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안전마개를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문에는 손김 방지 장치를 해야 되고 출입 문턱을 넘어 걸리지 않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문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실은요, 우선 대근육 활동이나 동적인 활동을 위해 실내 마련하는 놀이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실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공간이라서 좀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탄성력이 좋은 바닥 안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놀이감, 체육설비나 놀이집, 볼풀장, 수영왕구 등 3종을 구비하고 바닥재는 안전하고 또 탄성이 좋고 청소가 쉬운 것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잠 및 휴식 공간입니다. 영유아 발달상 낮잠과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위해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채광을 조절하고 개별 이불과 베개, 요와 여분의 침구는 청결하게 사용하면서 별도의 낮잠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실을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사무관리 공간으로는 원장실과 교사실, 자료실과 창고, 현관, 복도 및 계단, 부모 공용 공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원장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실은 어린이집 전체 운영관리를 위해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 영유아의 보호 및 감독, 부모 상담, 손님 맞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육실에 가까운 곳, 그리고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교사실은 보육교사들이 활동자료나 수업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보육일지 작성, 서류 작업을 위한 공간이고 또 교사들의 회의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는 개인 사물함과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복합기 등 업무 지원 설비와 참고 도서 등을 구비하며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실 및 창고입니다. 자료실은 교재교구의 보관과 소모품, 교수용 자료 등을 보관하고 계절별, 또 주제별, 영역별, 빈도별, 연령별 등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고는 사용하지 않는 교구장, 책상 등의 비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습하지 않고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안전하고 혼잡하지 않으며 소통의 공간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눈높이에 스스로 사용하기 적합한 신발장, 또 영유아 등이 등원 시에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등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관 게시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의 정보, 또 계획안과 행사, 식단, 또 부모 설문조사, 홍보자료 등을 내용과 다양한 정보 교환과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게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복도 및 계단입니다. 복도 및 계단은 보육교 직원, 영유아, 부모 간의 짧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복도 및 계단에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사진, 소품, 영유아의 활동 결과물 등을 배치하여 영유아 교사, 영유아 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계단의 높이는 7.9cm 이하, 계단의 난간의 높이는 110cm 이상,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가 적절합니다. 부모 공용 공간입니다. 부모 공용 공간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에서는 무조건 환경 구성으로 부모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현관에 의자를 놓고 부모 공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어린이집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부모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들이 등하원하는 영유아를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어린이집의 참여를 공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공용 공간에는 테이블과 의자,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학부모 도서와 도서 대출대장, 다과와 차, 급식, 간식 쇼케이스 등을 비치하여 등하원 시에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공간입니다. 서비스 공간에는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및 목욕실, 보건실 등이 포함되는데요. 식당 및 조리실을 살펴보면 우선 식당과 조리실은 연결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식탁은 입식보다는 좌식이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좌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높이는 영유아 신체에 맞도록 좀 조절된 크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실 바닥, 벽, 천정 등은 청결하고 환기 및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 가전도 청결해야 합니다. 조리실은 조리 작업의 효율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공간과 구분돼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하며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과 세면대에는 냉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변기는 영유아 10명에서 15명당 최소 1개 이상은 설치해서 아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용 화장실이나 성인용 변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욕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 한쪽에 샤워 겸 수도 또는 욕조를 두어 아이들이 급할 경우에는 좀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실입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도로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별도로 없다라고 하면 교사실이나 원장실을 겸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급약품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구급약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외 공간의 관리입니다. 우선 동적인 활동 공간과 정적인 활동 공간으로 구분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활동에 대한 흥미를 고려해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터의 면적은 놀이터 설치 기준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합놀이대는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해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 정기시설 검사를 하고 수시로 녹슨 곳, 목재에 썩은 곳,
나사가 빠진 곳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래놀이 영역은 돌, 유리조각, 이물질 등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덮개로 덮어놓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모래를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놀이 영역은 영유아들이 많이 모여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놀이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물뿌리개나 물호수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이 고인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고 건조하게 비워서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식물 기르기 영역에서는 식물, 동물, 애완동물, 곤충 등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 사전 부모에게 고지하고 독성이 있는 식물이 아닌지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 곤충도 마찬가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탐구 활동 동의서의 예시에서 표로 나눠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동식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자연탐구 활동을 통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탐색하고 직접 키워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에 좀 더 가까워지고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동식물에 의한 전염성, 전염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 등을 통해서 면역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죠. 식물이나 이런 것도. 동물들에 의한 전염병, 이나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서식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르는 동물의 예를 보면 거북이나 햄스터, 열대어, 붕어, 올챙이, 달팽이, 사슴벌레, 나비, 개미와 같은 곤충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탐구 동의서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설비의 관리입니다. 환경설비에는 채광과 조명, 냉난방 설비, 전기 및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비상사태 대비 및 안전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광과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적절한 채광은 영유아의 시력과 학습, 정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자연 채광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문 면적의 바닥의 5분의 1 이상 크기이면 충분한 채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 설비입니다. 냉난방 설비는 이제 최저온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거고 추우면 추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덥거나 춥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 환경을 위해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또 너무 습할 때는 가습기나 제습기 등을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 및 가스 설비입니다. 전기 및 가스 설비는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전기 콘센트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나 안전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가스 설비는 가스 누출 경보기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급배수 설비입니다. 수도나 저수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또 수질 검사를 하며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배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질 검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도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서 깨끗한 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사태 대비 및 안전 설비인데요.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계단이나 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여 언제나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3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계단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비상구나 비상계단에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최소 한 층에 1개 이상 적정 장소에 적절한 수만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내 마감재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고 커튼, 블라인드, 카펫 등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본 설비 관리입니다. 기본 설비로는 책상과 의자,
또 개인 사물함, 교구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책상과 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상은 다양한 모양이 있죠. 또 사용 목적, 공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모양은 직사각형, 반달 모양, 원 모양 등이 있고 높이는 높은 책상인 경우에는 40에서 55cm, 낮은 책상은 26에서 30cm 정도가 적절합니다. 의자는 팔걸이가 없고 등받이가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죠. 이때에도 영유아의 신체에 맞는 것을 구비하고 또 가볍고 안전한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 사물함입니다. 영유아들의 개인 가방과 소지품, 그 다음에 영유아가 만든 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인데요. 이 개인 사물함은 영유아의 수에 맞게 준비하시고 문이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문이 있는 경우라도 손끼임을 방지하여 영유아가 스스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구장입니다. 교구장은 영유아가 교직교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꺼내어 정리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교구장이 좋습니다. 교구장의 높이 규격을 보면 63에서 92cm, 또 너비 같은 경우는 30에서 23cm, 길이는 120에서 150cm 정도이고 사용 목적, 교직교구의 특성에 따라 1단, 2단, 3단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교구장에 교직교구를 배치할 때에는 하단에는 무거운 교재를, 또 상단에는 좀 가벼운 교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설 설비를 위한 연간 계획 관리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반기, 매년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환경이든 기본 설비든 좀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무엇이 문제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설비,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내지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사전에 조금 노력해서 미리 비축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기본 설비들을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설비를 위한 연간 계획 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